홍영길입니다. 우리 동작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일주일 동안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1년 12달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지만 특별히 일주일 기간을 정해서 저희 민주당 여러가지 부족한 점 쓴소리를 달게 듣고자 우리 동작구를 찾았습니다. 우리 이수진 국회의원을 보내주신 동작구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수진 의원과 함께 동작 구민들의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약사들은 현 정권과 여당의 요청으로 인해서 K-방역의 한 일원으로서 마스크 공급의 역할을 맡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수량도 처음에 많지 않았고 또 그걸 갖고자 하시는 마스크를 사시려고 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정리정돈 하는데 저희 약사들이 이제 저희 약사에서는 DURN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저희 아마 약사회에서 그 임무를 맡게 된 것 같아요. 또 그걸 갖다 알고 있는 우리 약사들은 당시에 이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직무를 다 수행하고 그렇게 공헌을 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닥쳐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 여러분들께서 그 마스크 판매에 대한 면세 부분을 갖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유야무야 아무런 그냥 미안하게 했다는 어제 그제 대한약사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오셨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대한약사 회장님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냥 죄송하다는 소리밖에는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5월달에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저희 대부분의 약국들은 다 영세합니다. 80% 이상이. 근데 그 당시 마스크 공급량은 큰 약국이건 작은 약국이건 일정 부분을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작은 약국들에 대한 세부담이 요번에 과세 기준이 올라가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비근한 예로 경기도 약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약국들에 대해서 80% 이상이 과세 기준 올라가서 전부 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는 이거 갖고 어떻게 하는 건 약사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고충을 우리가 다 앞에서 다 막았거든요. 일선에서. 저도 그 당시에 분회장으로서 일요일날 그 당번약국에 저도 같이 도매상하고 마스크를 배달하러 다녔어요. 그럼 아침부터 일요일날도 7시, 8시부터 쭉 줄을 서 계세요. 빨리 달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뛰면서 같이 마스크를 같이 공급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또 빨리 주네 안 주네 하면서 그 모든 욕을 다 먹어가면서 약사님들이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는데 너무 지금 실망이 크다고 전부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심이 많이 떠났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동작구 약사회 허정욱 회장님 말씀, 정옥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김대엽 회장님도 제 사무실 찾아와서 나누고 있고, 또 제 지역구의 약사회 회장님하고도 듣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번 마스크 대란 때 우리 약사님들이 공적 마스크 판매 불편을 감수하고 협력해 주셔서 마스크 대란을 통제할 수 있었던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저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런 소득세 면세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기재부 당국이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번 일요일날 총리실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김대엽 회장님한테도 수차례 말씀을 듣고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는데 무슨 예로점이 또 정부에 있는지 정부 논의로 들어보고 또 우리 허정욱 회장님 이 거리에서 만난 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한 만큼 24시간을 일하다 보면요, 난 시설에서도 제가서도 했어요. 근데 시설에서 하다 보면요, 하루 저녁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는 주로 12시간. 네, 그래 하면서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몇 분, 예를 들어서 22분 계시나든가 오아래층에 아래층에 10분이 계시면요, 하루 저녁에 눈 뻑뻑 셀 때 있어요. 우리 요양보사들이요. 물론 거기 잠자러 간 건 아니지만요, 근데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은요 밤새 잠을 안 주무십니다. 솔직히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옆에서 매달려서 한 분 어르신만 또 보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1분, 10분을 하루 저녁에 그렇게 모시다 보면은요, 여러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한 분 한 분 어떻게 하나하나 얘기를 다 어디다 대고 합니까? 근데 정말 깜빡 새면 잠을 꼬박 셀 때 있어요. 그냥 치매 어르신들은요, 우리 잠자는데까지 나오세요. 나오셔갖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나. 물론 그거를 다 감안해야 되지만요, 엄청 괴롭히고, 그냥 식사도 금방 드렸는데도 식사 안 잡수셨다고 그러고, 우리들을 막 어떨 때는 때로는 막 힘이 뜯고 막 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르신들이 환자신데 뗀다고 해서 우리가 반항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 들여다 보면요, 정말 저쪽에 가서 눈물도 엄청 많이 흘렸어요. 눈물도 엄청 많이 흘리고, 그럴 때마다 아유, 그만둬야지, 아니 손 떼야지, 내일 가보면 나눠야지 한데도 참 시설에서 그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랄까요, 키끝 해놔도 위에서 또 어르신들은 환자라고는 하지만요, 또 위에서 하신 분들은 무조건 우리 선생님들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잘못했으면 시스템으로 봐달라,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해서 일할 적에는요, 1대1이잖아요 제가에서는. 근데 제가 가서 일을 하면요, 뭐라고 요청이냐면요, 어르신 소지 방 그쪽에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때로는 그 보호자들은요, 그 60평이라든가 30평이라든가 그 내를 청소를 다 해달라고 보내요. 그런 건 진짜 시행 좀 해주셔야 돼요. 그 요구 조건을요, 그 보호자들은요, 우리가 무슨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요양보호사로 왔는데 파출부 취급한다. 우리가 파출부 취급을 하려면 돈을 더 솔직히 해서요, 돈을 덜 나와요. 근데 이래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별말이냐, 그런 요구도 해요. 그런데 참 우리들은요, 어르신들 보고 가지 보호자들 보고 간 건 아닙니다, 일하러요. 근데 때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일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자, 내가 이런데 발 디뎠으니까 참자고 하는데도요, 참 여러분 누구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배웠으니까. 나도 나이 먹고 늙고 어떤 병이 와서 갈지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진짜 이 가슴에 따뜻한 마음에 애견심 없으면 이거 진짜 요양보호사는 못해요. 진짜로 울 때도 되게 많았어요. 나는 처음에요. 제가 초창기 때 일했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땄어요. 그럼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요. 요즘 조금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오래 하면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요, 듣는 소리가 이래요. 요양보호사를 오래 하면은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남는 게 병만 남는다. 우리도 곧 머지않아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치료비나 하자 지금 벌어가고, 실제 하는 소리, 쌤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리 그런 저런 좀 시행 좀 해주셨으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이 일을 한 만큼 보수로 보자면 보수가 너무 약해요, 사실은. 지금 얼마죠? 24시간 한 달 내 한다면은 10일 24시간 하니까요,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근데 10일 해요, 10일. 근데 우리 보수가 솔직히 해서 2장도 안 돼요. 2장도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들한테 고통 당하고 생각하면요, 뭐 욕심이 없는 사람 없겠지만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제가 해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제가 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해드리면 보호자들이 그래 고생했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시설에 들어가면 여지 없어요. 시설에 들어가면요 뭐 팁도 없고 덥다 이거죠. 시설에 들어가면 여지 없어갖고 딱 정해진 그 액수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저만이 요양보호사가 아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전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거 좀 시행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는 걸요 좀 부탁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허야 회장님은 명함 하나 주고 가세요. 우리 11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박영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자기 부모라도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 아버님도 치매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은 시설에 안 맡기고 이렇게 연립주택을 얻어서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를 모셔다가 이게 이제 좀 그래도 좀 대우는 잘해주고 있어요. 그 이제 필요 때마다 또 추가로 또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분을 만나서 그렇게 겨우. 그래도 우리는 형제가 사남 2녀니까 돈을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이렇게 시설에 안 맡겨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자녀가 적거나 경제 능력이 없으면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정부랑 협의해서 내년 예산안을 짭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강조한 게 사회복지에 근무하신 분들의 복지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까 말한 대로 200만 원도 안 주면서 완전히 감정노동으로 자기 부모처럼 모셔줘라, 자기 애들처럼 해주라고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이걸 현실화시키는데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중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의 지금 수는 지금 제한적입니다. 코로나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간호 인력은 충분한 교육 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 아니 3개월 이상 시간은 소요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를 위한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1년 반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근무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간호수당 그리고 위험수당 등이 지급되는 수당의 그 기준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각 병원에서도 지금 지급의 혼란을 지금 겪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지정 음압병실과 그리고 중환자 담당하는 전담 병실 간호사의 수당이 지금 다르게 나온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 직원들이 형평성 있게 지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혹시 궁극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산 그 간호사님의 참 비극적인 그런 선택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모두가 마음이 아프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간호사들, 조무사들도 문제, 그리고 실제 저는 지난번에 대구 병원부터 코로나 환자를 받으면서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해서 병원에 손실난 병원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때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장관들에게 호통을 치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덕분이라고 맨날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만 덕분에 하면 되겠는가. 이 덕분에가 의료진, 간호사님들, 의사님들 모든 분들의 헌신으로 이게 코로나가 되고 있는데 K방역을 우리가 자랑하면 그에 못지않게 이분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그래서 집행이 되긴 됐습니다만 말씀한 대로 인력 때문에 너무 과로하고 그게 우울병, 우울증 이런 게 돼서 이런 비극적 선택이 되었는데
최대한 이 문제로 제가 말씀이 없더라도 나는 이 문제 평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고,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인천의료원을 또 직접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저옥에서 문제를.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이름은 김재구라고 합니다. 일단 대학생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취업이나 생활 같은 것들인데, 사실 취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금자리를 뭐 본가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취업하고 나서도 본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분가를 해서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국가나 서울시에서 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보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일단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기에 내가 청년주택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숫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로또라고 부를 만큼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이 어느 정도씩 거의 모든 대학에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대학에서는 이루어졌었는데, 작년 2학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추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이슈가 묻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가 어차피 이슈가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반환을 하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입을 닫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면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라는 식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이제 등록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씩 이제 보완을 해주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소득 분위를 가지고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물론 부모님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보통 재산도 같이 보거든요. 재산도 같이 보는데, 그 재산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집 가격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집들은 그 본인들이 정말 빚 없이 자가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집값 자체는 비싸지만 그게 대부분이 빚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집값만 산정이 된다거나, 이런 조금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들이 조금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격 수업의 질이 그렇게 대면 수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금 삭감이나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 측 입장에서도 원격 수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야 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등록금은 수년째 동결되어 있어서 참 어렵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고등교육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데, 고등교육 지원이 초중고 지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또 미흡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보완을 같이 이번에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년주택 보급 문제는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세우면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이번에 1만 세대, 10,000세대 정도 시범 단지를 좀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 이쪽에도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모델이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청년들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분위 지원 정도 차이의 재산 가격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사실 이게 의료보험료까지 연동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재산세 또 12억이 넘게 되면
아니 9억이 넘게 되면 현재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또 그것에 연동돼서 의료보험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저희 부동산 특위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혜택을 받고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 3단계에 가지 않음으로써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같이 일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2.5단계에서 그런 부분에서 잘 방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근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한 노력들 중에 이제 약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게 지금 알게 돼서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제가 3년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간입니다. 결국에는 일할 곳이 있어야 되고 같이 논의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서울 캠퍼스타운에 저도 입주해 있는 것이고 굉장히 감사하지만은 스타트업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 저희는 제조업도 하다 보니까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창고라든지 제조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이나 공공시설에 유휴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첫 번째로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발생한 일인데 스타트업은 이제 상표나 특허나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발생한 거는 상표 분쟁들이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상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금이 부족합니다. 소송을 1차, 2차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면서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저희는 열화상 카메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열화상 저희는 카메라. 그 전부터 열화상 카메라 개발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망한 분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이제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의 뭐 기술 터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논란도 있습니다만 상표권을 이제 기존 업체에서 상표권 침해라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저희가 공개가 이미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출원을 했는데 이제 상대방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침해다라고 이제 한 상황이고 이제 분쟁이 생길 것 같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천시장 할 때는 지하상가가 좀 임대가 안 나오고 빈 공간들을 많았어요. 그걸 청년 창업센터로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 공간을 좀 만들어줬는데 서울시와 관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상표 특허 취약에 대한 분쟁 문제는 제가 관련 부처랑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이제 분쟁이 발생해서 반도체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대기업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과 경쟁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대표들을 만나서 제일 강조한 것이 이 지원해준 대가로 당신들이 1차 변다, 2차 변다 하청 업체, 개발업체들의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고 이것을 상생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도와준 것을 국민들이 흔쾌하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걸 같이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정욱 회장님 말씀하는 것은 정말 저도 아주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일까? 이거를 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는 잘 체크를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뭐 그 이유를 점검해서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고위 인사들이 약속한 사안을 이렇게 신의가 없이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가능성을 체크. 그때 뭐 김상조 실장이 약속했단 말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의왕모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보육원부터 유치원 교사들, 어린이집 교사들도 아이 학대하는 게 한 번씩 나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그렇게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엄중히 처벌하고 하려면 그에 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면서 그런 일탈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징계를 해야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끌해보고 우리 간호사님 다시 한번 코로나 일선 방해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꼭 이번에 제대로 한번 그 문제는 챙겨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를 제공하지 않고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라는 제가 철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과 스타트업 두 분 말씀도 잘 들었고 가장 현안인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신혼부부들 뿐만 아니라 40, 50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서민들이 주거 없이 사는 사람이 44%입니다. 저도 지금 뭐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 44%의 무주택자들이 주거 안정 그리고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사다리 만들기 이것에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사활을 걸고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뛰고 있습니다. 대안을 어떤 누구나 프로젝트를 통해 뚫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